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요, 비탈리 헬스 조셉 김 원장님 모시고 몸무게와 당신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비탈리 헬스 조셉 김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저희 더 나눔 캠페인의 일환인 이 더 나눔 메디컬 헬프 이벤트로 또 건강보험 무보험자 한인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소중한 손길을 또 내어주셨더라고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선뜻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오늘 몸무게와 당신이라는 주제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제 본격 여름이 다가오면서 또 이 체중에 신경을 쓰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분들이 참 늘고 있어요, 주변에도. 예, 그렇죠.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영복을 입기 위해서 아니면은 결혼식을 참가해야 된다든지 그런 그쵸. 것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옷들이 또 점점 얇아지니까요. 예. 네, 근데 사실 이게 미용적인 측면의 문제보다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게 더 심각한 문제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비만이, 어떻게 미국에서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데피니션이 나와 있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BMI라는,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비만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항상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체중인지 또 비만인지 알아보려면 이 체질량 지수라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어떤 건가요? 예. 이제, 키하고 몸무게하고 이렇게 재보고 그거를 대상으로 BMI라는 거를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보통 그래갖고서는 18.5에서 24.9까지가 BMI가 나왔을 때 그분들은 정상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25에서 29.5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비만은 아니지만은 이 overweight, 그러니까 정상보다는 조금 더 높으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30에서 49.5까지 나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비만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35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morbidly obese라고 해서 굉장히 키보다는 체중이 더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어느 국가든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식습관이나 식문화의 영향 때문인 건지 미국에서 특히 저분은 딱 봐도 좀 건강에 위협이 될 정도로 그렇게 체중이 나가 보인다 하는 분들도 좀 자주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예. 텍사스만 해도 이제 2021년도까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비만에 속하지 않는 거로 이제 자료가 나왔거든요. 이제 CDC 같은 데서 보면은 이건 이런 자료들을 매년마다 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2021년부터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미국 전체 거의가 한 40에서 5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비만으로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점 그 비만이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히 식습관도 비만의 원인이 되겠네요. 예, 비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내가 먹는 음식 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활동하는 양, 그 다음에 건강의 사회적 결인 요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죠? 예, 그것은 이제 사회적으로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사회적 분야들이 많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흑인들이 산다거나 아니면은 가난하신 분들이 사는데 가면은 마켓이라든지 싱싱한 채소 같은 게 많이들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팔아도 굉장히 패스트푸드,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집 근처에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전적으로도, 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비만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스키모라든지 아니면은 아메리칸 인디안 네. 파퓰레이션을 보면은 유전적으로 조금 다른 분들하고 좀 달라요. 근데 저 주변에 보면은 난 정말 별로 안 먹는데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체질이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은 네네. 이 비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 10년, 20년을 통해 갖고서는 오는 거기 때문에요.
있고요. 그 전에 드셨던 음식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생활 조건들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아무래도 에너지 내가 축적하는 양들이 내가 소모하는 양보다 많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어려서 보약 잘못 지어 먹어서 내가 그때부터 체질이 바뀌어서 살이 찌기 시작했어 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예,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체질이 확 바뀌거나 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 예. 보약 때문에 이제 체질이 뭐 100% 바뀐다고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질병들이 또 있거든요. 병으로서도 이제 몸무게가 크게 나갈 수가 있고. 네네. 예, 쿠싱이라는 그 병은 몸무게를 굉장히 많이 나가게 해주는 병이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약 같은 거를 잘못 드셨을 때 특히 스테로이드라고 해서는 저희들이 자주 처방을 해드리는 약인데 네. 그거를 뭐 6개월, 7개월 아니면 1년 그렇게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병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당 치수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성인 비만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비만도 좀 요새 큰 문제가 되나요? 그렇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요새들 보면은 이제 저희들 자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68년생인데 네.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게 그게 기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이터 가고. 예,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내가 나가서 놀아도 이렇게 걱정을 안 하시고 그랬는데 요새는 대부분 실내에서 노는 걸로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특히 이제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든지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그냥 쫙 빠져서는 그런 것들만 한다든지. 그래서 원래는 이 어린 아이들도 하루에 60분 정도는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좀 나가서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놀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어른들도 또 그렇게 정해진 시간 운동에 적정한 양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어른분들은 일주일에 150시간 정도를 운동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만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도 이제 환자들을 많이 보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150시간을 일주일에 한 5번에서 6시간씩 6번씩 나누셔갖고선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150시간씩 그쵸. 하시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권장해드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은 걷는 운동이에요. 걷는 거요? 예. 다른 거 수영을 하신다든지 자전거를 타신다든지 하면 뛰는 것도 좋기는 한데 네. 무릎이 아프시다거나 허리가 아프시다거나 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관절의 문제가 또 생기고 있군요.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한 30분에서 한 45분 정도 걸으실 때 땀이 조금 나는 걸 느끼시고 그다음에 심장이 조금 뛰는 걸 느끼시면은 아주 좋은 그것이 운동이 됩니다. 이 걸음의 속도 같은 건 사실 크게 상관이 없나요? 예, 크게 상관은 없고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땀이 조금 나고 땀이 심장이 조금 뛰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선 나눠봤는데요. 좋은 아침 4부에서 비만으로 인해 생기는 건강상의 문제들과 또 비만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보도록 할게요. 노래 먼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윤종신이 불렀어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네, 좋은 아침 4부 초대석 비탈리 헬스 조셉김 원장님 모시고 몸무게 비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이 체질량 지수를 통해서 비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나요? 예, 가장 쉬운 방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허리 치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힙 치수하고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페어 쉐입이라고 해서는 허리에는 조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히프에는 좀 늘어나 있는 그런 현상인데 비만이 많으신 분들은 애플 쉐입이라고 해서 사과처럼 동그랗게 엉덩이 부분. 그 배부터 이렇게 나와서는 배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죠. 쟀을 때. 예. 그런 부분으로 또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또 그리고 숙면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 원래는 수면 시간이 나이에 따라서 다 틀려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14시간에서 17시간씩 엄청 자죠. 수면을 취하죠. 그다음에 이제 티네이저 그러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수면이 취해야지만 비만을 방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취침을 취하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요. 비만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이 숙면이라는 게 근데 저는 또 어떤 때는 푹 되게 오래 잔 것 같은데 일어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또 어떤 날은 좀 덜 잔 것 같은데도 굉장히 개운하고 이런 날이 있어요. 이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잠을 잘 때 보면은 여러 페이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 슬립이라고 해서는 굉장히 조금만 건드려도 깰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무시는 분들 그 상태가 너무 오래 가면은 깊이 잤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일어나도 굉장히 개운한 느낌이 안 들고요. 그다음에 딥 슬립이라고 해서는 꿈꾸는 거와는 또 틀리게 더 깊숙이 주무시는 그 시간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매일 한 2시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돼야지만 깨셨을 때 개운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이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비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살이 찌고 안 찌고 뭐 이런 맵시에 관한 그런 문제라기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질병들이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걸까요? 예, 비만으로서부터 오는 합병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실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질이 많이 올라가서는 약을 잡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당뇨가 제일 많이 걱정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죠. 지방질이 많다거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관절염 특히 이제 무릎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다리 있는데 관절염이 더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중을 또 지탱을 해야 되니까 그런 그렇죠. 건가 봐요. 예.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각종 질병들을 이 비만이 초래하게 되는데 비만이 되지 않으려면 혹은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예, 가장 쉽게 바꾸실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식사 패턴. 그러니까 어떤 음식들을 잡수시는지 그거를 바꾸시는 게 좋고요. 어떤 식단이 좀 올바른 식습관이죠? 예. 자, 한국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물론 칼로리 양으로서 탄수화물을 줄이셔도 되지만 그 탄수화물 때문에 나오는 그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당을 낮춰주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또 지방질을 많이 저장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잡수죠. 한국 분들 뭐 다 비슷비슷하죠. 뭐 쌀, 그 다음에 라면, 국수, 빵, 감자, 고구마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다이어트 할 때 이 고구마 저는 살이 많이 빠지는 건 줄 알고 많이 아닙니다. 먹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지방질뿐만 아니라 당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구마 같은 거는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군요. 예, 채소라든지 야채 아니면은 과일 중에서도 좀 당 지수를 많이 높여지지 않는 과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스트로베리, 뭐 블루베리, 베리 종류는 굉장히 당 지수가 높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잡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보다는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시는 게 좋죠. 네.
저는 또 다이어트 할 때 바나나를 많이 먹었거든요. 네, 바나나가 칼로리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제가 다이어트를 했군요. 예, 그래서 당 지수도 엄청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바나나 하나 큰 거 먹으면 보통 한 150에서 한 200 정도는 당이 올라가거든요.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또 어느 정도의 운동량이 적당한 건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살에서 5살 사이 어린 애들은 거의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또 에너지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에 60분 정도는 과하게 운동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갖고서는 이제 PE라든지 그 physical education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같은 거를 계속 하는 게 좋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150분씩 150분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요? 예,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인대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정말요? 예, 매일 아침에 이제 뛰거나 수영을 하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꾸준하게. 예, 꾸준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중요한 거군요. 예. 이게 또 그러면은 비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취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요새는 이제 제일 빨리, 몸무게를 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들이거든요. 약이요? 예. 예전에는 저희들이 처방해 줄 수 있는 약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예, 펜터민이라는 약, 내 식욕을 낮춰주는 약이 있었는데, 그거는 원래는 FDA에서 승인 나오기를 12주만 쓸 수 있게 돼 있는 약이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많아요, 나중에. 그래서 오랫동안 쓸 수는 없는 약인데 요새는 오젬픽이라는 아니면은 위고비라는 GLP-1 적용제가 나왔거든요. 어떤 약이죠? 예, 그 약은 원래는 이제 그 당뇨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약인데 그 부작용이라보다는 같이 적용되는 나올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은 살이 많이 빠져요. 네. 예. 그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지는군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GLP-1이라는 거는 원래는 당을 조절할 수 있는 요소로 만들어진 거지만은 췌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뇌라든지 그런 데에 많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 치수도 낮춰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체중을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돼요. 특히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포들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살을 그러니까 그 지방질을 없애버리는 그런 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스위치 온, 그러니까 작동을 할 수 있게 더 잘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요새는 GLP-1을 제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요거를 요새 많이 해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저희들이 권장하기를 이제 6개월 정도는 쓰셔야지만 원하시는 그 체중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 약은 6개월 정도 꾸준히 먹어도 건강에 크게 위협은 안 되는 약인가 보네요. 예. 거의 부작용이 없고, 이제 네. 단 한 가지, 갑상선 암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약을 쓸 수가 없거든요. 예, 아무나 또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예. 그래서 항상 약을 처방해 드릴 때 저희가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고, 쓰실 수 있는 분들한테만 그렇게 처방을 해드리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GLP-1 같은 오젬픽이라든지 아니면 위고비 여기서 새로 나온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일 그러니까 주사를 놔야 되는 약이었거든요. 요새는 주사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놓으시면 되는 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쓰시기에도 편하겠네요. 예, 굉장히 편합니다. 주사 맞는 거 저 무섭거든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료적인 방법을 시작하게 되면 혹시 관리를 해야 한다거나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위에서 음식이
소장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좀 늦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매식거린다거나 더부룩하고 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쓰시면 그런 거는 없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 처음에만 그런 건가요?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뭐 혹시 뭐 주의사항 같은 건 없나요? 본인이 뭐 먹으면서 뭐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 생활을 하는데 그거는 계속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하시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취침하시는 거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약만 의지하지는 않고 약을 하면서 병행을 또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또 근데 비만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에도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걷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뇌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쳐주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그러니까 디멘치아 같은 거를 막아줄 수 있는 효과도 있어요. 걷는 것이 뇌에도 또 영향을 주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혹시 이 약이나 뭐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약을 먹는데 내가 뭐 운동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있어요. 하지만 더 좋은 생활을 하고 오래 건강. 제가 항상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오래 사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건강하게 사시는 게 항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렇게 아프신 채로 계속 계시는 것보다 또 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비탈리 헬스 조셉 김 원장님 모시고 몸무게 비만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를 비롯해서 오늘 들으신 모든 청취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